이슈 플러스입니다. 굵직한 일정들이 모두 지나간 오늘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전해졌고 그에 따른 여파가 어떨지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장의 5가지 이슈 한번 꼽아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는 시장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FOMC와 BOJ 내용 정리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 시장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점검해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건설주가 또 하루 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건설업종 지수가 가장 많이 뛰고 있죠. 관련한 호재성 이슈들 체크해 볼 거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내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또 IPO 관련한 종목들에게 관심도가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 한미약품과 아프리카 TV 흐름이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네요. 자,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빨리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던 이번 주에 굵직한 일정들, 오늘 속속들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흔히들 얘기하는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었던 내용들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4월 FOMC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조금 더 비둘기파적에 가까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확인하게 됐고요.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가 부재했기 때문에 6월 금리 인상안을 놓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금리를 올려야 한다, 6월에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브렉시트라던가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6월에도 금리를 올려선 안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장 이슈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결과물이었다라는 평가가 조금 더 압도적인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5월까지는 시장 안도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FOMC 이후에 약달러가 이어지면서 오늘장에서도 원달러 환율 내림세 기록하고 있죠. 이 때문에 당분간 약달러로 인한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FOMC 결과 보고 나서 이제 그럼 BOJ 결과를 확인해야겠구나. BOJ 일본에서는 이번에 앵보도 있고 여러 가지 소비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1% 이상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상승세를 유지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을 깨고 일본의 BOJ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마이너스 0.1 금리를 유지했고요. 양적 완화 규모도 연간 80조 엔으로 확정을 지었었죠. 그리고 CPI와 GDP 역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부양책이 나오지 않고 뭔가 그대로의 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기대감이 있었던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상승이었다가 단숨에 3%까지 크게 급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엔화도 역시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앵고 현상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실적입니다. 확정치 실적이 발표가 됐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2%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잠정치보다는 올라간 효과가 있었어요. 갤럭시 S7의 조기 판매 효과도 누렸고요. 메모리 고부가 제품에 대한 사양 역시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추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었던 분기 배당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죠. 일단 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 때문인지 삼성전자 오늘장 외국인의 강한 매도를 맞으면서 3%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하락하다 보니까 코스피 역시 조금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2000선대 초반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가볼게요. 오늘 건설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반해서 상승인데요. GS건설이나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 등등까지 일제히 올라서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5월 1일에서 5월 3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할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절단에 10대 건설사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철도나 댐, 플랜트, 병원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감이 등장하는 거죠. 예상되는 MOU 규모만 해도 한 20조 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란 같은 경우는 금융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달러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설사 수주를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양질의 수주가 아니라 또다시 저가 수주가 될 것이고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 그리 긍정적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건설주 이란발 호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건설사들의 실적들도 최근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번에는 흑자 전환을 했죠. 일단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과 한라등까지 모두 흑자 쪽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만은 4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들여다봤더니 해외 사업장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강화된 회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삼성물산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는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다른 건설주들이 올라가는 데 대비해서 홀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강화된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앞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51%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결국은 이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내용 꼼꼼하게 전략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코스피에 상장하는 것을 결의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죠. 그 내용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달 말에 주관사를 선정해서 올해 안에 상장을 결의하겠다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상장을 검토했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지금 나스닥이나 혹은 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내에서 상장을 하겠다. 코스피 쪽에 상장 의사를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8.7% 강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의약품 CMO 매출 역시 급증할 것으로 2020년도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 예정이거나 추가 협의 물량, 예상 물량입니다. 2023년도까지 급증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51%를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나 48%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긍정적으로 지분 가치를 볼 수 있다라는 목소리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이슈만 놓고 보기에는 앞으로 긴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가 거론이 되면서 올해 IPO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IPO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죠. 코스피에 예정된 것만 25개, 코스닥엔 155개로 총 180여 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64개로 역대 최고 숫자를 기록했는데 12년 만에 그 기록을 깨게 되는 거죠. 특히나 올해 눈에 띄는 특징은 작년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딱 하나 대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대여 IPO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형 IPO가 등장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유동성이 결국 대형주로 옮기가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 대형주도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대여 IPO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텔 롯데입니다. 공모 규모만 5조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산 바켓도 저희 자주 이야기 나눠봤어요. 공모 규모 1조 원. 넷마블 게임즈, 게임 부분의 1위죠. 2조 원 규모가 예상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2조 원. 이 네 종목만 합쳐도 10조 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10조 4천억 원을 기록했었던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은 공모주에 투자했을 때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IPO 수급 평화는 꼼꼼히 점검해야 되고요. 작년에 IPO 종목 중에 35개 회사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경쟁률이 굉장히 좋았을 경우 상장했던 당일날 수익도 좋았기 때문에 역시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여파가 어떻게 번져나갈 것인지, 그리고 대형 IPO 종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 미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68%, 일단 10배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관련해서 하락하고 있다가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아프리카 TV로 가보겠습니다. 1분기 호실적 소식이 전해졌어요. 영업이익이 79%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올해 참 소리 없이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더라고요. 어떤 호재성 이슈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5가지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 세워봐야겠죠. 마켓 인사이드 이어집니다.